오늘은 카페라떼, 카푸치노의 차이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그 이전에 우유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됩니다. 밀크 포밍. 우유 거품 내는 거 카페 가서 보시면 칙 하는 소리 나시죠? 들어보셨죠? 네. 좀 무서우십니까? 네. 그게 이제 카푸치노, 카페라떼 만들기 위해서 밀크 스티밍 하는 건데, 포밍은 거품이고, 이제 스티밍은 이제 증기가 나와서 칙 때려주는 거죠. 네, 그 과정을 스티밍이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거품이 나오는데, 우유. 커피 배울 때 우유 배웁니다. 우유. 왜 우유를 배울까? 카페에서 만들어지는 음료의 대부분이 음료의 내용을 우유로 다 채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메리카노만 물로 채우죠. 카페라떼, 카푸치노, 카라멜 마키아토, 바닐라 라떼, 플랫 화이트 뭐 다 우유로 채우죠. 그래서 우유와 커피가 얼마나 조화로운지 믹스돼서 소스, 시럽 타 먹어서 새로운 음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이라고 하죠.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음료들,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개 우유로 채운다. 그래서 우유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우유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있다. 일단 에스프레소 맛을 결정을 했어. 우리 집 맥커피 맛을, 에스프레소 맛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프레소와 잘 어우러지는 우유를 선택해야 돼요. 자, 시중에 우유 뭐 있죠? 서울우유, 내일우유, 남양우유, 서주우유, 연세우유, 건국우유, 상하우유, 뭐 비싼 거 다 있다 그죠? 파스텔우유도 있고. 어떤 우유와 우리 커피가 잘 어우러지는지를 섞어서 먹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유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죠? 싼 거 쓰죠. 우유에도 품질의 차이도 있겠죠. 근데 어떤 우유를 써야 하냐면 100% 원유. 원유 기름 아니고 100% 원유. 서울우유가 아닙니다. 100% 원유로 하면 그 칼슘, 보강, 뭐 다른 부차적인 이물질들 넣지 않은 100% 원유를 얘기하고요. 지방이 3.5%, 기억이 잘 안 나네. 단백질이 3.2%? 이게 헷갈리는데, 지금 제가. 지방과 단백질이 함량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우유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지방이. 그래서 좀 더 고소한 맛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거품이 날 때, 이 단백질이, 거품이 생기는 건데, 지방이 역할을 합니다. 지방이 그 공기 거품을 감싸고 있는 수분과 그 단백질을 붙들어주는 거죠. 그 붙들어주는 역할 때문에 거품이 오랫동안 터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지방 우유는 거품이 생성이 되지만 빨리빨리 없어진다. 그래서 저지방 우유 거품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생겼는데 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저지방 우유도 거품이 납니다. 부드러운 거품, 아주 벨베티한 거품이라고 하죠. 그런 거품은 이제 마이크로폼이라고 하죠. 아주 고운 거품이라는 뜻인데, 그런 고운 거품을 내기 위해서는 우유도 중요하고 이제 기능, 실습도 중요한데, 일단 우유가 지방이 좀 함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방이 아예 없거나 너무 오래돼서 커피가 이제 변질이 되면 거품도 잘 안 새고 부글부글 끓어요. 자, 우유를 밀크 포밍 할 때, 스티밍 할 때 피차에 넣고 칙 하고 있다가 머신을 보여드리겠는데, 하면 온도가 쭉 올라가겠죠.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찬우유를 써야 됩니다. 찬우유. 찬우유면 한 4에서 5도씨 정도 되겠죠. 상온에 있는 우유는 한 25도 정도 되겠다, 그죠? 지금 요즘 추우니까 25도까지 안 가겠지만, 이 상온의 우유를 쓰지 않고 찬우유를 씁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우유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유는 차가운 우유를 써야 거품 공기 주입을 할 시간을 충분히 벌어주고 고온 거품을 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스티밍을 합니다. 4에서 5도씨 되는 우유를
스티밍해서 쭉 거품을 내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50도, 60도, 70도 이렇게 올라간다, 그죠? 사람 체온이 왜 떠죠? 36.5도. 네, 요즘 체온 많이 재잖아요. 이거 잘 아시죠? 조금 내려간다고 하면 되죠. 체온이 한 40도 전후되는 정도의 우유 온도는 단맛이 제일 좋다고 그래요. 단맛. 네, 맛이 되게 설탕 탄 것 같이 달아요. 근데 문제는 25도 정도에서 거품을 내기 시작해서 40도까지 가기는 시간이 짧죠. 네, 5도에서 시작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 40도 전후 됐을 때 단백질이 경화됩니다. 그러니까 딱딱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친 거품이 생기는 거예요. 25도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면 거친 거품이 생기기 쉽습니다. 네. 고운 거품을 만들려면 좀 차가울 때 공기 주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찬우유를 많이 사용하고요. 자, 이제 50에서 55도 정도 되면 단맛도 나고 고소한 맛도 나는데 그래도 단맛이 좀 더 많은 온도가 되겠고요. 60도 되면 단맛보다는 고소한 맛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70도가 넘어가면 물맛이 납니다. 물맛. 더 끓이면 가열치, 비릿한 그런 냄새들이 나기 시작해서 기분이 안 좋죠. 네. 자, 이렇게 잔을 그려드릴게요. 상부에는 포밍, 밀크폼, 가운데 우유, 밑에 에스프레소. 색깔을 좀 다르게 해줄게요. 요 아래쪽이 에스프레소, 가운데 우유, 위에 거품.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뭐라고 하죠? 요걸 카푸치노, 여기를 카페라테. 자, 카페라떼는 50에서 55도 정도 되는 온도의 우유로 만듭니다. 커피는 약간 신맛이 더 강조되면 신맛과 단맛이 잘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새콤달콤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다고 카페라떼가 새콤달콤하지는 않지만 신맛이 강조된 리스트레토라든지 이렇게 산미가 있는 커피, 그리고 우유 온도가 달달한 게 어우러지는 게 카페라떼입니다. 온도는 약간 미지근한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낮은 온도예요. 컵은 좀 8에서 10온스, 좀 큽니다. 카푸치노 거품이 많고요. 커피는 좀 쓴맛이 나죠. 우유는 고소한 맛. 요게 서로 어울립니다. 쌉쌀 고소. 그리고 거품이 아주 고와야 돼요. 고운 거품에 풍성한 입을 꽉 채워주는 부드러운 거품이 들어오고 쌉쌀한 커피와 고소한 우유가 어우러지는 이 느낌이 카푸치노인데 한 60에서 65도 정도. 근데 여러분들 카푸치노 드시면 되게 계피 뿌려 먹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계피가루는 뭐 선택사항입니다. 기호예요. 계피 올리면 카푸치노가 아니라 그거는 원래는 안 뿌려 먹고 그냥 먹습니다. 네, 카푸치노가 마음에 드세요? 카페라떼가 마음에 드세요? 카페라떼는 50에서 55도, 카푸치노는 60에서 65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화면에 잘 안 나오니까 까맣게 써드릴게요. 65도. 되게 카페 가서 라떼 주문하면 좀 뜨겁게 나오지 않으세요? 또 뜨겁게 해달라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러면 쓴맛의 커피와 물맛의 우유가 만나니까 쓰다,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시럽 타먹습니다. 카페라떼 따끈하게 해주세요. 네. 70도 이상 뜨겁게 하면 우유가 물맛이 나서 맛이 없어요. 밍밍해. 그래서 쓰다고요. 쓴맛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시럽 타먹는데, 저도 가게에서 이제 라떼 주문하신 분이 카페라떼 시럽 빼주세요 그러셔. 네, 시럽 원래 안 넣습니다. 시럽을 넣는다는 얘기는 뜨겁다는 뜻이야. 네. 그럼 원래 카페라떼 넣어봐요.
식은 듯한 느낌의 커피. 밍밍합니다. 그 티처를 잡고 우유 거품을 낼 때 온도가 손으로 느껴질 때 약간 따끈한 정도예요. 오늘 날이 많이 추운데 50에서 55도 정도 되는 게 좀 따끈하고 붙들고 있기 좋습니다. 아, 따끈해. 좋아. 네. 카푸치노는 좀 뜨거운데 너무 뜨겁진 않아요. 뜨거 카푸치노. 네. 잡고 있다가 뜨겁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1초. 네. 이 정도가 60에서 65도고요 70도 넘어가면 온도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얘는 못 잡아. 피처를 잡았다가 뜨거워. 깜짝 놀랄 정도의 뜨거워가 70도 됩니다. 카페에서 거품을 낼 때 70도 이상 내지 않도록 요즘에 권장하고 있고요. 70도 넘는 뜨거운 커피, 우유 커피 맛없습니다. 물론 이제 시럽을 타먹는 음료들은 괜찮아요. 초코라떼, 또 뭐 있죠? 녹차 라떼, 카라멜 카푸치노, 카페 모카, 뭔가 이제 소스 시럽을 통해서 맛을 이제 내려고 하는 것들은 뜨거워도 문제가 없어요, 사실. 근데 맛은 좀 떨어지겠지만 우유가 물맛 나고 가열치 나고 비릿합니다. 여러분들 카페라떼 드셨을 때 뭔가 좀 비릿한 향 나는 분들은 뜨거운 우유를 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유는 60에서 65도 정도 됐을 때 따끈한, 드실 때는 따끈한 느낌, 만들 때는 좀 뜨겁게, 뜨거워할 정도고요. 그럼 고소한 맛이 남아야 됩니다. 카푸치노는. 그래서 쌉쌀한 맛, 고소한 맛이 느껴지면서 풍부한 거품이 느껴지는 게 카푸치노예요. 원래 카푸치노란 뜻 이름은 카푸친 계열의 수도사들이 입는 망토가 이 거품 커피의 브라운 색깔을 닮았다 해서 카푸치노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카페라떼는 어떨까? 카페라떼는 우유를 데필 땐 약간 따끈한 정도인데요. 우유만 그냥 먹었을 때도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우유를 데펴달라고 할 때 뜨겁게 해줍니까? 아니죠. 약간 따끈할 정도로 주죠. 그러면 바로 먹어도 되는 온도가 50에서 55도입니다.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온도 55도. 이게 카페라떼 온도예요, 원래. 라떼라는 말이 뭘까요? 라떼. 라떼가 밀크입니다. 밀크. 우유란 뜻입니다. 카페라떼, 우유에 커피를 조금 넣어줘. 그러니까 대부분의 간을 채우는 건 우유고요. 커피는 조금 넣어주라는 뜻이니까 여러분들 카페라떼 주문하고 나서 이 커피는 우유 맛이 나. 밍밍해. 우유 맛만 나. 근데 카페라떼는 우유예요. 우유를 먹는데 커피를 조금 넣어서 먹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맛의 커피, 단맛의 우유가 어우러지는 커피 맛이 조금 나는 우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카페에서 음료를 제공하면 대부분의 손님들, 고객들은 싫어합니다. 카푸치노 더 좋아하시고 카페라떼 많이 싫어하죠. 식었다. 커피가 식은 걸 준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지금도 하지만 카페에 오셔서 라떼 주문하셨는데 이렇게 한 55도 전후로 해서 이제 따끈하게 해서 드리면 약간 식은 느낌이 나거든요. 드시면 차갑다고 느낌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다시 해주세요 그러세요. 그러면 뜨겁게 이제 70도로 해드리면 시럽을 타서 드시고 딱 좋아하시는데 이 맛이 원래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먹기 좋아하는 온도는 65도 정도가 먹기 좋아하는 온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라떼를 55도보다는 조금 더 뜨겁게 해주는 경향이 요즘에 있습니다. 우리 박예원님 질문 주셨는데 2가지 양의 차이는 없나요? 카푸치노는 좀 적게 나오는 듯해서. 네, 카푸치노 잔은 약 5에서 6온스 정도 잔으로 합니다. 5에서 6온스면 가정에서 쓰는 우리 잔들 얘기하는 거죠. 5.5에서 6.5 사이인데 150ml 정도 되죠. 155에서 110ml. 커피가 상대적으로 더 비율상 많겠죠. 우유가 적고.
어떤 가게는 이제 거품과 커피와 우유가 1대1로 한다는 데도 있는데, 에스프레소 이탈리아노 협회에서는 에스프레소 25ml, 우유 100ml, 거품 25ml를 기준으로 얘기해서 150ml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총 150ml를 먹겠죠. 카페라떼는 이태리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비슷해요. 근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좀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카페라떼 잔이 좀 커져간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쪽으로 갈수록 우유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8온스, 10온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 아메리카노 머그잔 있죠? 그게 한 10온스 되거든요. 레귤러 10온스면 300ml죠. 그러면 카푸치노 잔의 2배입니다. 2배. 2배의 양을 뭘로 채워? 우유로 채워요. 그러니까 우유 먹는 거죠. 네. 그래서 카푸치노는 커피가 많이 느껴지고 거품이 부드럽게 고소한 우유 이렇게 되고요. 라떼는 우유가 많이 느껴지는데 약간 부드러운 우유 느낌의 거품도 적고 약간 커피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향이 좀 남는 듯한 카라멜 향? 요 정도가 원래 라떼인데 이렇게들 잘 안 드시고 요즘에는 또 새로운 음료 이름 나왔죠. 플랫 화이트. 어디 써드릴까요? 여기 써드릴까요? 플랫 화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유리잔에다가 이렇게 받쳐가지고 커피는 좀 많고 거품은 아주 적게 그리고 우유도 적게 그렇게 해서 플랫 화이트라고 음료가 있는데 일종의 라떼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잔이 작고 커피가 더 강하고 거품은 더 적게 내는 플랫이 얇다 평평하다는 뜻이죠. 화이트가 우유니까 아주 거품을 조금 내서 살짝 올려주고 위에는 그 라떼아트를 아주 잘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위에서 보시면 아주 화려한 라떼아트가 가능한 사람들이 플랫 화이트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플랫 화이트 주문했는데 거품이 많다, 두껍다, 카푸치노 같아. 그럼 실력이 없는 집인 겁니다. 플랫 화이트라고 붙여놓고 카푸치노 거품을 올려주는 집도 저도 많이 봤어요. 원래 플랫 화이트 레시피는 아니죠. 라떼는 잔이 좀 크고요. 카푸치노는 잔이 좀 작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카푸치노는 쌉쌀하고 구수한 맛, 좀 진한 맛 이렇게 먹게 되겠죠. 되게 엄마랑 딸이랑 딸이 한 대학생, 엄마가 한 이제 뭐 중년 이렇게 되셔서 두 분이 오셔서 주문하면 따님은 라떼, 엄마는 카푸치노 되게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따끈한 느낌의 그 커피를 좋아하시고 어머니들은 밍밍하고 연한 느낌의 그 커피라기보다 우유죠. 이걸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많이 먹죠. 최근에는 라떼들이 조금 덜 뜨거워지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맛을 좀 느끼고 있는 건데요. 어떤 카페는 이제 저희 라떼는 뜨겁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집도 가끔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라떼 맛을 제대로 알고 드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서 카페라떼 주문했는데 어머 이 집은 뭐 커피를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식은 걸 주는 거 아니야? 뭐 라떼를 카페라떼 시켰더니 우유만 만나고 밍밍해. 그 집 잘하는 집이에요. 네, 우유 카페라떼 하는 집 밍밍하고 우유 맛이 많이 나는데 좀 달달하고 좀 식은 듯한 느낌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카페라떼입니다. 네, 이렇게는 손님들이 싫어해서 잘 안 팔고 조금 더 뜨겁게 해서 실제로 카페에서는 카푸치노와 카페라떼 온도 차이가 사실 크지가 않고 거품의 차이에서 많이들 나죠. 네,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나 여러분 수강생님들이 보시기에도 카페라떼 카푸치노 차이가 뭐야?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뜨거운 거 좋아하잖아요. 된장국도 먹다가 보면 중간에 갑자기 짜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된장 막 먹다가 중간에 짜. 왜 그럴까요? 뜨거워서 맛을 모르다가 온도가 내려가서 한 65도, 55도 되다 보면 맛이 갑자기 느껴지거든요. 그걸 역치라고 하는데 그때 되면 된장이 왜 짜지 하고 나중에 중간에 물 집어넣는 분도 있죠. 맛을 감각을 잃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너무 뜨거운 커피는 뜨거워야 맛있다 뭐 이런 속설을 알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제 커피는 좀 덜 뜨겁게 먹어야 맛있다. 특히 핸드드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90도의 물로 내려가지고 후후 불면서 막 뜨겁게 먹는 게 아니라 식혀서 한 60에서 70도 사이 돼서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65도, 45도, 25도 이렇게 좀 내려서 온도가 낮아지면서도 맛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식은 커피가 맛있다. 식어도 맛있다. 요렇게 이제 커피를 조금 온도에 대해서는 좀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뜨거워야 맛있어! 이거는 이제 좀 옛날식이고요. 그거는 이제 옛날에 우리가 다방 시대에, 지금도 다방 있긴 한데, 커피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주전자에다가 물을 넣고 커피를 계속 원두를 넣고 끓였다고 하루 종일 끓였다고 끓여서 진하게 우려가지고 주고 컵에다 따르고 계란 동동 그게 모닝커피였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최초의 한국식 커피이기도 한데 그래서 뜨거워야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커피가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네. 쌍화탕에서 유래된 한국식 모닝커피 계란 동동 얼마 전에 뉴욕에서 계란 동동 커피가 한번 나온 적이 있다는데 사람들이 그건 나쁘지 않다. 노른자만 싹 걷어갖고 뜨거운 아메리카노 위에다 올려주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까? 이상한데. 자, 카페라떼, 라떼, 우유. 자, 그럼 마키아토는 뭘까? 마키아토. 카라멜 마키아토, 그죠? 마키아토 달달한 음료라고 생각하시죠? 마키아토. 영어 아니지? 이태리 아니죠? 마키아토. 마키아토. 마키아토는 영어로 마크트라는 뜻입니다. 마크트. 뭘 표시했다, 점 찍었다 이런 뜻이야. 마키아토. 이상한데? 달달한 거 아니에요? 카라멜 마키아토. 카라멜로 표시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잔에다가 에스프레소를 받고 카라멜 소스를 넣고 섞어서 우유 거품을 내서 부어준 다음에 상부에 카라멜 소스로 다시 마키아토 마크했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카라멜 마키아토는 소스 들어가는 데다가 위에다가 상부에 소스 시럽을 또 부었으니 얼마나 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키아토는 달달하다 생각하신 건 너무 달아서 마키아토는 단 거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카라멜로 마키아토 해줘 그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태리에 가셨다 여러분들이 주문을 했어. 한국에서처럼 라떼 한 잔, 마키아토 한 잔 주세요 그랬어요. 라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우유 줄 겁니다 아마. 마키아토 한 잔 주세요 그러면 뭘 줄까? 커피집이니까 커피 주겠죠? 카페 마키아토라는 게 있습니다. 카페 마키아토. 우리로 치면 에스프레소 마키아토죠. 작은 에스프레소 잔 위에 우유를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조금 넣어줘.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카페 마키아토. 그러니까 라떼는 우유, 마키아토는 표시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카페 마키아토는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조금 넣어줘. 그런 뜻입니다. 이제 조금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해결이 좀 되시나요? 첫 번째는 우유는 온도에 따라서 맛이 바뀐다. 단맛 점점 고소해지다가 물맛 난다. 나중에 가열치. 여러분들 아이들 그 분유 냄새 나는 거 그런 거. 가열치. 더 끓이면 맛이 안 좋아요. 그래서 단맛은 줄어들고 고소는 많아지는데 단맛이 좀 더 많을 때가 라떼, 좀 더 고소한 맛이 많을 때 카푸치노, 더 뜨겁게 물맛 날 때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겁니다. 우유를 40도 전후로 이렇게 데피면 상당히 답니다. 설탕 탄 것처럼 답니다. 우유에 따라 다르다. 우유에다 뭘 넣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유 자체로 유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맛이 나고요. 카페라떼와 카푸치노는 완전히 다른 음료인데 지금 우리가 우유의 온도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슷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스타벅스 얘기 좀 할까요? 스타벅스 별다방. 별다방에서 처음에 카푸치노 음료가 없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카푸치노 주인이 싫어했나? 그게 아니라 카푸치노 위에 올려지는 이 거품이 마이크로폼, 아주 고운 거품을 일정하게 다 모든 직원들이 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라떼만 팔았는데 최근에는 카푸치노 있어야 했는데 가서 주문해 보시면 카페 라떼나 카푸치노는 아직도 제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카푸치노는 이태리 음료죠. 이태리의 자존심,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또 아메리카노 드신 분들은 카페 라떼 많이 드시더라고. 국물 많은 거 좋아하셔서 그런지.
그런데 카푸치노를 만약에 곱게 내고 싶다, 실력을 많이 올려서 똑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카푸치노를 스타벅스에서 메뉴에 올리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품 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 시험은 이 카푸치노 시험을 봅니다. 네. 에스프레소를 되게 2잔 뽑고요, 카푸치노를 또 2잔 뽑고, 그래서 4잔을 추출해서 시연하는 그런 동작을 봅니다. 그래서 테크니컬, 또 센서리 맛보는 것까지 종합평가해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또 어제 오늘 우리 또 바리스타 과정 실기를 배우러 오신 분들은 더 실감이 나겠네요.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실제로 거품을 내볼 거면 내고 맛도 보시고 그렇게 해보실 텐데, 우유가 50도 55도와 60도 65도의 우유가 맛이 다르다는 거, 그걸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먼저 아시고, 우유는 온도에 따라 맛이 다르다. 무슨 우유냐도 중요하지만 온도가 중요합니다. 60에서 65도가 카푸치노 정도 지금 하고 있다. 50에서 55도. 바리스타 시험은 되게 55도 시험을 보는 기관들이 많아요. 55도. 이 기준으로 해서 최저간이 바로 먹기 때문에 55도 시험 봅니다. 만약에 70도로 끓여가지고 바리스타 시험 볼 때 했어, 그러면 점수가 많이 떨어지겠죠. 네. 따끈한 정도 온도를 손으로 감지하다가 딱 끄는 겁니다. 물론 온도계를 꽂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온도계 없이 본인의 그 감각으로 온도를 딱 측정해서 스티밍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요구하는 거예요. 뭐 만약에 온도계가 없다 그러면 뭐 사장이 오늘 온도계가 없어서 거품을 못 내겠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품을 스스로 낼 수 있는 그런 감각도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맛을 조절한다. 그래서 내가 온도를 감지해서 내보고요, 또 맛도 보시면서 자기의 감각을 익혀가는 거죠. 이 정도 이제 첫 번째 강의를 한 20-30분 설명드려야 돼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다 올려주시면 대답을 해드리고, 2번째 수업으로 스티밍을 실제로 하는 걸 머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